개인적으로 올해 책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 20년 책 중에서 올해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색상 자체가 약간 좀 중한 맛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별, 별 반응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너무 좋은데. 아, 색깔이 너무 어두워요? 아, 제가 밝게 해드릴게. 제가 잘해드릴게. 걱정해 주십시오. 자, 기본서를 121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1, 2월 기본 강의까지는 그냥 뭐를 이렇게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법은 그냥 편안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만 한 1시간 이내로 짧게 체크해 드린 거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뭐 다른 날짜에 뭐 세법을 시간 내서 따로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법은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 이렇게 좀 암기를 하고 그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이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세금 계산을 할 때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해요. 그러면 세금 내는 금액이 산출돼서 나오죠. 이것을 이제 산출세율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총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 등을 말하고요, 세율이라는 것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 등을 말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한 가격이 10억 원이며 10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만약에 세율이 4%며 10억 원에 4%, 4천만 원 세금 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처음 배우는 게, 취득세 과세 표준을 얼마인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인데, 우리 취득세는 대원칙이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취득 당시에 내가 부동산 등을 얼마를 두고 이제 주고 취득을 했느냐인데, 요 취득 당시 가격이 얼마인지를 결정할 때 취득세는 내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총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취득했다는 거래 사실을 우리 납세무자가 합니까? 과세관청이 합니까? 납세무자 우리가 먼저 하니까 세금 계산을 내가 신고한다는 거 기억나요 혹시? 요거 2주 전에 강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기억이 나요? 어떻게 기억이 나요? 와, 특이하네.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 같지만 일부분이 하나씩 기억이 된다고요. 그러면 다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요 기억나는 게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쌓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개월이 지나면은 편안하게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을 3번 정도 순환될 때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마음 가지고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스킵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내가 얼마에 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신고한 가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다른 세금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만 놓고 봤을 때 세금을 많이 내고 싶으세요? 줄여서 적게 세금을 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줄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고하는 가격을 속여서 적게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은 어떤 조문을 하나 만들어냈냐면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우리 시가라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 그럼 예를 들어서 일산의 최근에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다. 그러면 그 10억 원을 우리는 시가라고 표현해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인데, 문제는 이 시가는 생각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파는 쪽에서는 시가보다 지금 더 간다고 얘기할 것이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쪽에서는 시가보다 낮게 간다고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과세관청은 요 시가의 70% 또는 80% 선에서 부동산이 이 정도로 얼마 정도라고 최저 금액을 평가를 해서 공시를 해놔요.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시 가격이라 표현하는데 그 공시된 가격을 지금 배우는 지방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러면 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계략적으로 70% 또는 80% 선에서 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은 만약에 실제 시가가 10억대 부동산이면은 요 시가 표준액은 계략적으로 한 7억에서 8억 정도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인데요. 조건이 붙어요. 신고를 하더라도 요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는 신고를 해야 과세관청이 받아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8억 원에 신고했다. 문제 안 생겨요. 그대로 받아주고 만약에 9억 원에 신고하더라도 받아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된 금액은 7억 원인데 우리가 너무 낮춰서 5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라고 신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시가표준액보다 적죠. 그럼 이거 과세관청이 받아줄까요? 거절할까요? 그때는 거절합니다. 그때는 요 시가표준액이 7억 원으로 원칙적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 올해 뭐 개정돼서 예외는 있지만 아직 뭐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과세관청에 이 부동산을 5억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를 들어가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5억 원 신고한 가격이 개인 간 매매로 취득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법원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있죠. 그럼 가격을 속여요, 못 속여? 그때는 못 속이니까 그때는 5억을 그대로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거래 가격을 속일 수가 없는 거래로 판단한다면 그때는 그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더라도 낮은 가격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은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비용하고. 그럼 이 비용은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병원 가서 진료 받고요. 거기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창구 가서 우리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의료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서 의료비라는 게 요 비용을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 표현한다? 비용.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비용. 그럼 아까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를 했어요? 5억. 그럼 우리 주머니에서 돈 얼마 나가요? 5억. 그럼 이게 이거예요. 요거는 동의어라는 거. 그러면은 비용하고 무슨 단어라? 사실상 가격은 동의어라는 거. 이거 지금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현재 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것을 현재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5개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취득 시기를 판단할 때 통장으로 이체된 날짜를 속일 수가 없는 것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고 그 5개가 아닌 것은 개인간 거래 등은 계약상 잔금일로 갔죠. 그래서 그 5개 우리가 배웠던 게 첫 번째, 국가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가격을 못 속이잖아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격이 설사 시가 표준액보다 적더라도 이 비용 자체를 과표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수입, 그 다음에 공매, 여기는 법원을 통한 경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판결문인데 혹시 이것도 기억날까요? 세법에서 말하는 판결문은 법원을 통해서 나왔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게 아니고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해서, 즉 소송자가 들어간 것만 판결문으로 보고 법원을 통해서 나온 서류라더라도 당사자가 짜고 하는 화해 조서 등은 판결문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지금 이런 것도 기억나죠? 그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야, 이거는 내가 오늘 가서 일기 써야 됩니다. 오늘 요즘 일산이 미쳤다. 너무 잘하신다. 뭐 이런 거 일기 써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거 제 처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 나오는 거 2주 만에. 짱. 그다음에 혹시 이거 기억나요? 내가 할 거거든요. 내가 하기 전에 뭐 하지 마요. 법인장.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으니까 이 거래가 증명되는데 우리 개인이 쓴 가계부는 외부 회계 감사 안 받죠. 그거는 증명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미 강의했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국수공판법 공부했죠. 나 여기다가 하나가 추가돼요. 이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검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배우시냐면은
매매가 일어나면요, 매도자 또는 매수자 공인중개사가 아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가격을 지자체장에게 아마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법조문을 배우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배웠나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됩니다라고 거래 가격을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며, 그 지자체장은 주변 시세랑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그 거래되는 가격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우리한테 신고 필증을 제시해줘요. 그럼 우리가 신고 필증을 다 받으면 거기에 금액이 적혀 있죠. 그걸 우리가 가격을 검증받았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으로부터 가격을 검증받았죠. 그럼 이 검증받은 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이 검증받은 금액이 뭐보다 적더라도 시가 편의보다 적더라도 그대로 받아준다. 그래서 요 검증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가격만 검증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격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국수공판법 검증. 시작. 근데 문제는요, 국수공판법 검증 기억해놓고 이 국이 또 뭔지 모릅니다. 수가 뭔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정확히 지문을 보고 거기서 앞글자를 따서 기억한다는 거. 국수공판법 검증. 자, 책을 체크해 볼게요. 121페이지. 자, 맨 상단에 1번 보세요. 승계취득. 자, 양가로 1번. 항상 제목자가 번호를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인데 다음과 같이 입증된 취득의 경우에는, 자, 그다음 밑줄, 취득자의 신고 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까지 밑줄. 그다음 언제나 사실상 취득 가격 동그라미.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얼마에 신고했다 이런 거 고려합니까?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동그라미 1번. 국가 등에서 국 동그라미 하시고요. 2번 수입에서 수 동그라미. 3번 공매에서 공 동그라미 하시고요. 4번 판결문에서 판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화살표 판결문을 보시면은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가로 화해등은 이 판결문에서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그 다음에 5번 법인장부 법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6번 이런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 동그라미.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앞에 법률 같은 거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6번 지문에서는 키워드 뭐만 기억하면 돼요? 검증. 검증 옆에다 하나 적으세요. 검증 옆에다가 가격만 검증받았다 하나 적으세요. 나중에 써먹으니까. 가격만 검증받았다. 뭐만 검증받았다고요? 가격만. 한 번 더 크게. 뭐만 검증받았다고요? 가격만. 자, 넘어가시고요. 122페이지. 자, 상단에 보시면요,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인데, 자, 거기 동그라미 니은만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서 취득 당시 가액 밑줄 치세요. 자, 요거 말하죠. 요거 대원칙 취득 당시 가액. 그러면은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 동그라미. 요게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신고하는 가액 동그라미. 다만 밑줄 칠게요. 신고 또는 신고 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까지 밑줄. 그럼 요걸로 가야죠. 뭐로 간다고요? 시가 표준액 동그라미. 그런데 앞에서 배운 것을 요 신고나 시가 표준액을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뭐로 간다고요?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보다 적더라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더라도 우리는 시가 표준액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하고 무조건 뭐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얘는 뭐랑 같은 말이라고요? 비용.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답을 얘기하고 퀴즈를 낼 건데 다 틀릴 겁니다. 봐봐요. 저 답을 말씀드릴게요. 비용이, 집중하셔야 돼요. 비용이 법인장부로 확인되며, 요 비용이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거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비용이 법인장부로 확인되면 무조건 과표는 뭐로 가야 돼요? 비용. 그럼 이런 단어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이미 답 얘기했어요. 그래도 틀릴걸요. 뭐 이거 봐봐요. 그걸 제가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왜 틀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풀 때 법에서 배운 대로 그냥 딱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문을 읽는 순간부터 주관이 개입돼요. 야,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그런 주관이 개입되는 분들이 점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은 그냥 법대로 받아들이시라고. 자, 지금부터 경험을 한번 해봅시다. 왜 나는 틀릴까라는 거 봐봐요.
여기까지 다 맞추면요 제가 좀 이따 노래 불러드릴게요. 저 노래 되게 잘하거든요. 잠깐만 해볼까요? 저 됐어요. 뭘 또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임야를 옛날에 취득했습니다. 뭐 요게 요때 요 평가된 시가표준액을 1억 원으로 가정해 보고요. 요거를 한 3년 지나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지목 변경하면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죠.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3억 원으로 뛰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강의한 건 뭘 강의했냐면은 이 지목 변경이 일어났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상 취득은 아니었죠. 다만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을 취득한 걸로 강제적으로 의제해서 세금을 때릴 수가 있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지금 가격 상승분이 얼마예요? 2억 원이 원래는 과표예요. 이 지목 변경. 그래서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빼는 가액인 2억 원을 원칙적으로는 과세 표준으로 해서 요 2억 원의 세율을 곱하고 우리가 추가 세금을 냅니다. 여기 일반적인 원칙인데, 자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목 변경을 개인이 지금처럼 지목 변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인이 갖고 있는 임야를 법인이 이것을 대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죠. 그러면 법인은 법인 장부로 들어가 지목 변경에 들어가 비용이 확인될 거 아니에요. 얘는 법인 장부로 회계감사 받으는. 그래서 이 비용 확인된 게 7천만 원이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라고요? 7천. 그러면 이 법인은 이 지목 변경을 했을 때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느냐인데, 자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낼게요. 객관식. 자 동그라미 1번.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도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여기 동그라미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이때는 요 2억 원에서 비용 들어간 걸 빼야 된다. 7천을 뺀다.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1억 3천. 1억 3천을 법인은 과표로 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아니다. 여기서는 그냥 요 3번 그냥 7천만 원을 과표로 한다. 야 이거는 오지선다도 아니야. 그냥 삼지선다야. 자, 셋 중에 반드시 하나 손을 드십시오. 만약에 여기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이 이 전체 그 세 개 중에서 정확히 여기 총 인원수랑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할 때까지 하면 돼서 성격 되게 안 좋거든요. 어제 이거 따로 나가고 그래서 제가 3번 했습니다. 3번. 자 정확히 손 드십시오. 나는 막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피해봐요. 진도 안 나가니까. 자 1번일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1번. 없나요? 한 분. 이제 일치할 때까지 합니다. 지금 제가 총 인원을 지금 세웠거든요. 벌써. 여러분들 강의 20년 해보십시오. 탁 보잖아요. 몇 분인지 탁 나와요. 지금 제가 눈을 일일이 안 쉬어도 돼. 한 분. 자 2번으로 간다 손 들어봐. 2번. 예, 6분이고 6분. 자 3번. 지금 정확히요 3분이 일치 안 했거든요. 이쪽 줄에서 한 분이 안 드셨고요. 이쪽 줄에서 2분이 안 드셨거든요. 저 다시 합니다. 자 1번 손 들어봐. 1번. 예, 됐습니다. 2번. 3번. 예, 답이 3번이죠. 지금 노란색이 답이죠. 와 천재. 아니 제가 답을 얘기했잖아요. 비용이 어디서 확인된다며? 법인 장부로 확인된다며. 비용이 법인 장부로 확인된다며 다른 금액 다 무시하고 비용 자체가 뭐가 되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니까 그 비용 자체를 과표로 한다고 답까지 얘기하고 문제 물어봤잖아요. 그럼 지금 1번, 2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지금? 지금 2번 드신 분 손 들어봐. 2번. 6분. 주관이 개입돼요. 왜냐하면 취득세는요 이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고요. 취득 돈 나간 돈이 우리가 취득 가격이 되는 것이지. 그 6분 손 들어봐요 지금. 빨리 괜찮아. 아무 말 안 해. 자 이해 갔으면 내려요. 한 번만 틀리기만 해봐. 됐어요? 네, 축하드려요. 한 문제 맞추셨어요. 다른 학원은요 가만히 있어 봐요. 한 문제 맞췄다고 했잖아요. 박수 쳐줘요. 박수. 아니 잠깐만. 엔진 내고 다시 가. 자 이거 봐봐요. 다시. 비용이
법인장부로 확인돼요. 이거잖아요. 5개 법인장부로 확인되면 이 비용을 무조건 과표로 하죠. 얘가 뭐랑 동의어니까. 자, 그러면 다른 금액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를 과표로 해야 돼요? 7천. 축하드립니다. 한 문제 맞추셨습니다. 누가 세게 칠했어요? 요거 정확히 이해 가셨어요? 자, 이제 고개 숙여봐요. 한 장 넘어가 보실래요? 124페이지. 가셨어요? 자, 거기 양가로 2번 별표 3개 하세요. 토지 지목 변경인데, 자, 동그라미 1번 원칙 보시면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자, 동그라미 할게요, 증간가액 동그라미. 이게 원칙입니다. 증간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맨 밑에 예외. 자, 밑줄칩니다.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까지 밑줄. 그럼 무조건 뭐를 과표로 한다고요? 그 비용 동그라미. 다른 표현 쓰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암기하세요. 이거는 주간 버리시고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자, 다른 거 다 건너뛰시고 넘어갑니다. 밀어두지 말고 넘어가요. 128페이지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큰 틀인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과세 표준. 그럼 우리는 이 과세 표준이 이렇게 3개 중에서 어느 하나 금액으로 정해질 것이고, 그 정해진 금액에 법에서 정해놓은 세율을 곱해야 되죠. 자, 지금부터 세율을 한번 곱해 볼게요. 요 세율을 들어가기 전에 이론적인 거 우리가 이미 잠깐만 언급하고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라면은 세율이 10%고요. 가정이에요. 만약에 과세 표준이 1억 원이 초과되더라도 세율은 10%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런 세율로 만약에 세금을 계산한다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세율은 고정되어 있죠. 이런 세율을 지금부터 우리는 세법에서 비례 세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과표가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세율은 변화가 없어요. 모두 몇 퍼센트? 10% 하나를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어떤 물건 옆에 숫자가 하나 나와 있으면 그냥 무슨 세율로 앞으로 읽으세요? 비례 세율.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10%고요. 1억 원 초과 가정이에요. 5억 원 이하는 세율이 20%로 가정을 해보고요. 만약에 5억 원 초과되면 세율은 30%로 올라간다 가정을 해볼까요? 이런 경우라면은 가격이 상승하니까 세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 최저 몇 퍼센트에서? 10%에서. 최고 몇 퍼센트? 30.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요렇게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숫자 적혀 있고 중간에 요렇게 물결 표시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요렇게 읽으세요. 뭐를 읽으세요? 누진세율. 그래 다시 한번 숫자 하나 적혀 있으면 뭐를 읽으시고요? 비례 세율. 숫자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세율도 올라가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누진세율. 계산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 세율은요, 우선은 법률 용어 들어가 보죠.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명칭을 정해놨죠. 그것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표준세율을 적용하라고. 그럼 이 표준세율을 비례세율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표준세율을 누진세율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대부분 물건은 이 표준세율로 세금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 표준세율보다 세금을 높게 제지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세법에서 중과세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나중에 3월달에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중과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지금 세율이 높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2%면요, 얘는 막 10% 갑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 표준세율보다 세금을 낮춰서 때리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율의 특례예요.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우리가 좀 이따 2교시 배우겠지만, 그러면은 요 세율의 특례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보다도 세금 부담이 낮춰진다는 거.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를 몇 개를 지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도 요 표준세율을 독자적인 문제로 물어봤거든요. 난이도 하위 문제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세율을요 6월 달까지 암기하는 분들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여러분들 지금 씨 웃는데 작년에도 씨 웃었거든요. 작년에도 강의 듣던 분들이 그러는데 6월 달까지 세율을 암기 못 해갖고 7월 달부터 세법을 고생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이 거의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율은 1월 달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3월 정도 갔을 때부터는요 세율 암기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이 세율 파트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 암기사항이라서 이거 나중에 제가 3월 달 가면 좀 부탁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현재 국회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요 표준세율을 4%로 법을 통과시켰다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모든 지자체는 4%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4%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놨다 하더라도 지방세는 중앙정부가 세금 걷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가 세금을 걷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무엇을 배우셨냐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조례. 그래서 그 조례로 요 표준세율의 50%를요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4%에 50%면 2%죠. 그럼 2%를 플러스 하면은 6%까지 가능하고 2%를 마이너스 하면 2%.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뭐 재정 수입이 충분하니까 세금을 적게 거둬도 된다라고 지방의회에서 판단이 되면 조례로 2%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쪽 지자체는요 같은 물건이라도 2%만 세금 내면 되는데 옆 동네를 갔더니 그쪽 지자체는 재정 수입이 좀 부족하니까 지방의회가 조례로 우리는 5%를 걷겠다. 그럼 그쪽 지자체는 5%를 내요. 그런데 지금 되게 웃긴 것은 이 표준세율보다 높이는 지자체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낮추는 지자체는 있어요. 근데 높이는 지자체는 없어요. 왜 못 높이는지 알아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선거가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도 선출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분들이 야, 좀 일 좀 열심히 해봐라고 이거 뽑아놨더니 이것들이 우리 세금을 더 걷다가 이거 되게 민감해 우리.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 그냥 저기야 낙동강이야. 그래서 저를 좀 보내줘요. 내가 올려버릴게. 그러면 지금부터 요 표준세율을 몇 개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 6개, 7개가 되는데 지금 1월달, 2월달은요 유상하고 무상만 암기합시다. 유상하고 무상. 그럼 우선 몇 개부터 체크해 보죠. 자, 오른쪽 페이지 129페이지 129페이지 가셨어요? 네. 우선 맨 상단에 양가로 1번에서 3줄 정도 내려오시면 이렇게 연필 표시 같은 거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조례라는 단어 보이세요? 조례에 따른 세율 규정 보이시죠? 예, 그거 별표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동그라미 하세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 동그라미 요 표준세율 그다음 밑줄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가산할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밑에 세율을 보시면 상속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가 취득한 물건이 뭐며 상속 그러면은 어떤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인데 자 여러분들 잠깐 이쪽을 보시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이 일어나면 우선은 넘겨받는 쪽에서 취득행위가 일어났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내고 취득세. 그 다음에 우리가 판정할 게 그 거래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받느냐인데 돌아가신 분은 이득을 봐요 못 봐요? 못 봐니까 받는 사람들이 이득을 받죠. 그 이득 보는 것에 대한 세금이 뭐다? 상속세. 그러면 받는 상속인은 세금을 2개 낸다고요.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라 이익에 대한 상속세. 이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거. 이중과세는
같은 원인으로 두 번 세금 때리는 게 이중과세, 얘는 원인이 다르다. 그러면은 상속받은 물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어떤 세금 낸다는 거, 취득세 동의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세율을 내냐면 받은 물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보시면 받은 물건이 농지면요 세율이 1000분의 23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암기하세요. 1000분비로. 그럼 이거 잠깐 보실래요? 1000분의 23이죠. 요것을 제가 100분비로 바꿔볼게요. 하나씩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하면 100분의 2.3이죠. 그러니까 이게 2.3%잖아요. 그런데 왜 세법은 이걸 1000분비로 해놨냐면은 100분비로 만들어 놓으면요 분자가 2.3 소수점이 들어가죠. 세법은 절대 분자를 소수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0분비로 바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로 암기하셔야 돼요. 법조문 그대로. 그러니까 그럼 1000분의 23이 결과적으로 2.3%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호환이 돼야 됩니다. 다만 시험은 이걸로 내는 게 아니고 뭐로 낸다? 1000분으로 내니까 요걸로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농지가 아닌 물건을 상속받으면 세율은요 1000분의 28.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상속 이외 무상이죠. 그럼 상속이 아닌 것은 전부 다 2번으로 가요. 그러면 증여 기부 같은 게 전부 다 동그라미 2번인데, 얘들은 어떤 물건을 증여 등을 받았냐가 판단 기준이 아니고요, 누가 증여를 받았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칸을 먼저 보실래요? 비영리 사업자, 이게 뭐지 다 비웁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등을 받으면 세율은 1000분의 28이고요. 그 위에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일반이면 어떻게 간다? 1000분의 30. 그러면 상속하고 증여 기부 등 차이점은 뭐냐면은 상속은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상속 이외 무상이 증여나 기부 등은 물건은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누가 증여 등을 받았느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좀 이따 제가 좀 쉬었다가 농지가 뭐고 비영리 사업자가 뭔지를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우선 요거 결과부터 암기하십시오. 자, 지금 요건 바로 지금 암기합니다. 시간 20초 드리죠. 암기해요. 지금 바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요까지 암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시죠. 지금부터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안도 하나 들어갑니다. 개정됐습니다. 하나. 이게 좀 머리 아프게 박혔는데 별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암기했던 것은 무상을 암기했죠. 상속이냐 상속이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유상으로 가볼게요. 유상. 유상도 받은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받은 물건이 주택이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걸 지금 매매로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농지다. 그 다음에 주택 농지가 아닌 것은 모두 외로 가요. 그러면 상가 등은 모두 뭐로 간다? 왜? 그래서 주택이냐 농지냐, 그 다음에 주택 농지가 아니냐 판정하면 되는데, 요 농지는요 현재 세율이 1000분의 30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은 판서 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1000분의 40이에요. 그러면은 농지를 우리가 매매로 취득하면 3%로 세금 내야 되고, 상가 등을 매매로 취득하면 4%인데 원래 주택은요 1000분의 40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2015년도. 그런데 2015년도 시점 그 전까지 주택 거래가 조금 침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거를 낮췄다고요. 이제 지금 낮춘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세율을 인하를 시키는데, 만약에 내가 취득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잖아요. 6억 원 이하면 현재 세율이 1000분의 10이에요. 그러니까 1%만 내면 된다고. 1%만.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최근에 5억 원대로 매입했다. 그럼 5억 원에 우리는 1% 칙세를 내는 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500만 원. 그다음에 이게 취득한 물건 가격이 주택이 9억 원 초과잖아요. 1000분의 30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원대 주택을 매입하면 10억 원 전체 금액의 3%니까 얼마 나가요? 3천만 원. 엄청난 세금 체계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개정되기 전까지는요. 이제 이렇게 중간 가격이 6억 원 초과, 그다음에 9억 원 이하는 이 세율이 1000분의 20이었다고요. 1000분의 20, 2%. 그러니까 여기 개정되기 전에 작년까지. 그러면 이렇게 작년까지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봐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극단적 가정을 들어볼게요. 아파트 매입 가격이요 5억 9천만 원으로 가정해 보죠. 5억 9천만 원. 그럼 6억 원 이하죠. 그럼 1%만 세금 내면 돼요. 그럼 5억 9천만 원의 1%니까 590만 원. 오케이, 동의하시죠? 근데 만약에 작년까지는요. 내가 아파트 취득한 가격이 6억 1천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6억 1천만 원 전체 금액의 2%를 내요. 작년까지. 그러면 6억 2천만 원의 2%를 다 낸다니까? 그럼 얼마 나와요? 여기부터 어려운 거야. 빨리빨리 계산해봐요. 얼마 나와요? 막 지금 화내려고 했어. 6억 1천만 원 곱하기 2%를 강사가 물어보면 나 같으면요 계산기를 꺼내든 핸드폰으로 하든 빨리빨리 해갖고 빨리빨리 답을 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얼마 나와요? 와 지금 막 덕수 성격 나오려 그래 지금. 1220. 웃긴 게 봐봐요. 5억 9천만 원에 매입한 사람하고 6억 1천만 원에 매입한 사람은 가격은 2천만 원 차이 나죠. 세금이 2배 이상 차이 나잖아. 이건 말 되는 세금이에요? 말이 안 되는 세금이야? 말이 안 되는 세금. 그걸 말이 안 되는 세금 우리가 작년까지 그렇게 냈다고요. 그러면 작년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봐봐요. 원래는 아파트 매입 가격이 7억 원이야. 원래는 7억 원. 원래는 7억 원. 그러면 7억 원의 2%잖아요. 그럼 1,400만 원을 세금 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다운겟을 써버린 거야. 정확히 6억 원으로. 6억 원 이하도 6억 원 들어가니까 그때는 6억 원으로 다운겟을 써버리니까 6억 원의 1%만 내면 되잖아요. 얼마? 600.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기획재정부에 야 이게 지금 주변에서 문제가 되니까 진짜인데 문제가 되니까 여기를 좀 세분화시키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6억을 기준으로 해서 1%가 2로 뛰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다운겟을 쓰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차라리 요걸 무조건 2%로 하지 말고 여기를 세율을 제가 세분화시키자고 건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세분화시키자고 했냐면 1.01%에서 2.99%로 만들어 버리자. 가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억 1천만 원대면 한 1.01%만 세금을 내게끔 법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럼 가격이 뛰더라도 가격이 세금이 급격히 증가 안 하니까 우리가 다운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요. 우리 인간 머리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컴퓨터로 돌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공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암기하고 그다음 적용만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화이팅. 자, 주목줄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책을 보시면 129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보여요? 대표적인 게 유상 동그라미. 유상인데 농지는 세율이 어떻게 간대요? 1000분의 40. 그 다음에 농지 아닌 것은요 1000분의 3, 농지는 1000분의 30이고 농지가 아닌 것은 1000분의 40인데 그 밑에 봐봐요. 기억 7번 별표. 7번 별표.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죠. 근데 봐봐요. 취득 당시 가격이 6억 원 이하는 그대로 똑같아요. 얼마로? 1000분의 10.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을 먼저 보십시오. 취득 가격이 9억 원 초과되는 것은 얼마로 간다? 1000분의 30인데 그 중간을 바꿨다고 이번에. 어떻게 바꿨냐면 취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 주택은요. 어떻게 이제 세율을 적용하냐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그 계산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인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짜리까지 계산한다. 이 뭐야 이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식을 잠깐 보세요. 공식을 잠깐 보시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있겠죠. 이게 7억이면 7억 원. 거기 금액에다가 곱하기 분매는 뭘 갖다 놓고 3억 원. 분자에는 2. 그냥 2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마이너스 3을 빼. 그다음에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는 거야.
100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 세율이 나와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상 쓰지 말고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 우선 제가 공식을 적어볼게요. 저는 공식 암기했거든요. 결국 취득가격이죠. 취득가격 곱하기 분모에는요 3억 원, 그 다음에 분자에는 2 이렇게 나오죠. 나온 것에다가 뭐를 뺀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다시 100분의 1. 동의하세요? 그럼 여기는 지금 분모에 1이 생략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요거랑 요렇게 우선 곱하면 되잖아요. 이건 제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그럼 만약에 정확히 제가 중간 가격으로 가정해 볼게요. 7억 5천. 7억 5천을 이걸 대입하면 정확히 2%가 나와요. 중간이니까. 그럼 제가 7억 5천으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럼 7억 5천 곱하기 뭐? 2. 그럼 얼마 나와요? 15억. 지금 답변 안 하면 여기 안 합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얼마 나와요? 10억. 그 15억을 뭐로 나눠요? 3억. 그럼 얼마예요? 5억. 5억에서 뭐를 빼? 5억에서 뭐를 빼요? 3을 빼요. 맞아요? 3을 뭐로 나눠요? 그럼 3을 빼면 얼마 나와요? 2. 2를 뭐로 나누면? 100. 얼마 나와요? 0.2%. 2%. 100분의 2니까 2%. 자, 다시 7억 5천 곱하기 2 얼마? 15억 원. 동의하세요? 15억 원을 뭐로 나눠요? 3억 원. 그럼 얼마예요? 5억. 5 나오죠? 5에서 뭐를 빼요? 3. 그럼 얼마? 2. 그럼 뭐로 나눠요? 100. 그럼 얼마 나와요? 2%. 어떻게 0.2%가 나옵니까? 2를 100으로 나누면 2%지 그냥. 이해돼요?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시고, 만약에 하나 더 해볼까요? 요거를 얼마로 할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걸로 해드릴게요. 7억으로 해볼까요? 그럼 7억으로 하면은 2%보다 약간 적게 나오고 1%보다 높게 나오겠죠. 계산해 봅시다. 7억으로 계산해 보죠. 7억 곱하기 뭐를 해요? 2. 얼마예요? 14억. 14억을 뭐로 나눠요? 3으로 나누죠. 3억. 그럼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들이 강의를 참여하고 싶으시면 저라면 계산기나 핸드폰을 꺼냈다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 얼마 나와요? 4.666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럼 이거를 뭐로 나눠요? 뭐를 빼요? 3. 그럼 얼마가 나와요? 1.666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뭐로 나눠요? 100. 그러면 1.666667%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까 몇 자리에서? 5자리. 그럼 5자리면은 여기잖아요. 여기서 반올림 아래.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6667이 되겠죠. 그렇게 적용하시라고. 그러면은 가격에 따라서 이제는 세율이 다양하게 된다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세법만 이상하게 역행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모든 법의 추세는 뭐냐면은 일반들이 법조문을 보더라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단어 같은 게 좀 편리하게 익숙하게끔, 그래서 한자를 다 없애버리고 한글로 바꾸는 추세고, 대부분 법이 다 쉽게 바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법만 점점 미루로 만들어놔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을 좀 규제 등을 하거나 뭘 해서 이렇게 좀 거리를 이렇게 했는데 왜 세법과 그걸 건드리고 있냐고. 그리고 건드리면 제대로 건드리든지.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가격을 잡고 싶으시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2주택자부터 무조건 지금 걷는 세금의 10배를 걷어버리면 돼. 간단하게. 근데 못하잖아. 그러니까 막 양도세랑 막 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짜증나는 거예요. 공부할 때 힘들어진다고. 이것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을 암기해 주셔야 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저를 잠깐 보십시오. 세율은 요거로 세 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취득 유형이 무상을 먼저 가봅시다. 무상 중에서 상속이며 물건에 따라 달라지죠. 그 물건이 농지는요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니면요 1000분의 28. 상속 이외의 무상은 상속이 아닌 건 다 들어가요. 그 뭐 증여, 기부 등이 전부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받았느냐. 비영리사업자가 받으면요 1000분의 28.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면 1000분의 35고 유상거래도 매매 같은 유상거래도 물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물건이 농지냐 그 다음에 주택이냐 농지냐. 주택 농지가 아니라 달라지죠. 자 우선 농지는요 1000분의 30. 주택 농지가 아니면 1000분의 40인데 만약에 그게 주택이라면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자 6억 원 이하 주택은요 1000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자 공식 어떻게 간다고요? 취득가액 곱하기 분모에는 3억 원, 분자에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6억 원 초과되는 주택은요 1000분의 30. 지금 따라 하신 분들은 합격하는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따라하지 않고 혼자 양반인 척 가만히 계시고 나를 째려 보신 분들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암기가 덜 돼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됐어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입 움직이십시오. 자, 상속 농지는요 1000분의 24. 농지 아니면요 1000분의 28. 상속 이외의 무상. 자, 비영리사업자는요 1000분의 28.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면요 1000분의 35. 유상거래는 주택이냐 농지냐. 주택 농지가 아니냐 달라지는데 만약에 주택이며 6억 원 이하는요 1000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공식 취득가액 곱하기 3억 원 3억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6억 원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은요 1000분의 30. 요 숫자는 절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숫자는 아예 손대지 마시고 요 세 개 흐름만 좀 암기해달라고. 2월 달까지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답니다.